안녕하세요. 안현철 교수입니다. 스프레드시트의 세 번째 시간, MS 엑셀의 세 번째 강의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주차 강의고요. 우리 온라인으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주에 배울 내용을 먼저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크게 두 가지가 되겠는데요. 첫 번째는 엑셀을 이용해서 차트를 그리는 내용, 그 다음에 이제 엑셀에 또 굉장히 중요한 엑셀의 꽃이라고도 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 바로 함수입니다. 그래서 함수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괄적인 소개와 함께 함수는 굉장히 많아요. 엑셀에 그거를 여러분들 다 뭐 외우고 하기는 어렵겠죠. 하지만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 함수들을 통계와 관련된 함수, 문자열과 관련된 함수, 논리값 함수, 찾기 함수, 이렇게 네 가지 종류 오늘 같이 이제 배우면서 실습해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중에 먼저 엑셀을 이용해 차트 그리는 거 한번 같이 배워보도록 하시죠. 자, 엑셀의 차트. 여러분, 차트가 뭔지는 다 아시죠? 예, 차트는 그래프입니다. 그래프. 우리가 어떤 자료를 물론 수치로 보면은 정확한 값 하나하나를 알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은 있겠습니다만, 이 수치 자료를 그림으로, 그래프로 처리해서 보여주게 되면 어떤 전체적인 자료의 어떤 분포라든가 자료의 추세, 자료 간의 관계, 이런 것들을 그냥 간단하게 제시하기 굉장히 장점이 있죠. 특히나 이제 엑셀의 차트는 특별히 장점이 있는 게 워크시트 안에 있는 데이터랑 차트의 이미지가 연동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엑셀의 참조 기능 배웠죠. 엑셀의 굉장히 중요한 기능 참조라고 했는데, 워크시트 안에 있는 수치값이 변경이 되면 그 변경된 수치에 따라서 차트의 모양이 실시간으로 바뀌어요. 예, 엑셀의 그 참조 기능이 그대로 반영이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굉장히 편리한 장점이 있고요. 엑셀에서 제공되는 차트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자, 여기 그 차트의 종류들을 이 시트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보시면 뭐 세로 막대형, 가로 막대형, 꺾은 선형, 그 다음에 파이 차트라고 하죠. 원형 차트, 영역형, 분산형, 뭐 이런 것 뿐만이 아니라 뭐 최근에는 뭐 선버스트 이런 것도 새로 생겼고, 방사형 뭐 이런 거.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차트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엑셀의 차트 굉장히 유익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2003 버전에서는 엑셀로 그린 차트가 굉장히 촌스러웠어요. 솔직히 디자인적으로 이쁘지 않았는데, 이제는 엑셀 오피스 2007부터 엑셀 2007 버전부터는 굉장히 화려한 색상의 화려한 디자인의 차트를 그리는 것이 가능해져서 굉장히 장점이 많다라는 점을 짚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엑셀에서 차트를 그리는 방법을 소개하기에 앞서서 엑셀 차트에서 주로 자주 활용되는 기본 용어들을 좀 여러분들 이해를 먼저 하고 넘어가자라는 차원에서 차트의 구성 요소에 관련된 용어들을 좀 소개 먼저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차트는 지금 여기 예시로 나온 차트는 몇 차원이죠? 예, 공간으로 그려져 있으니까 1차원, 2차원, 3차원, 이렇게 3차원으로 보여져 있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2차원 평면 형태의 차트가 가장 뭐 자주 노멀하게 쓰이는 차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X축과 Z축, 이렇게 G축 두 개만 활용이 되는 것이고요. 이때 이제 X축에는 주로 항목 값이 나오게 되고, G축의 값이 나와서 항목에 따른 값을 이렇게 보여주는 형태로 차트가 그려지죠. 하지만 이제 이렇게 그 경우에 따라서는 세 개의 차트, 공간적인 면으로 이렇게 세 개의 차트로 차트를 보여주게도 되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X축, Y축, G축이 되는 거고요. 이때 Y축은 데이터의 계열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계열이 1분기, 2분기, 3분기, 4, 4분기 이렇게 분기가 이제 계열이죠. 그래서 항목은 각 부서별로 이렇게 나눠지는 것이 항목이고, 부서가 이제 핵심인데, 이 부서를 좀 더 세밀하게 계열별로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를 Y축에서 나눠주고, 각각의 조건에 따라서 어떤 값을 갖게 되는지를 G축에 이렇게 높이로 보여주는 이런 형태. 자, 그리고 차트의 구성 요소 중에 요 위에 보면 2010년 부서별 예상 매출 실적 이렇게 써 있는 부분, 요거 이제 우리가 차트의 제목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게 특히나 3차원으로 그려지게 되면 요 높이가 대충 어느 값에 해당되는 건지를 내가 이렇게 짐작하기 어렵죠. 그래서 값을
보다 쉽게 짐작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보조선이 보여지게 되는데, 이 보조선도 뭐라 그러냐면 눈금선이라고 부릅니다. 눈금선. 자, 그리고 여기 보면 데이터 계열을 4가지 색상에 따라서 다르게 표시를 했는데, 각 색상이 어떤 계열을 나타내는지를 이렇게 설명하는, 예시하는 요 박스를 뭐라고 부르냐면 범례라고 부릅니다. 범례. 그래서 범례라는 용어, 제목이라는 용어, 눈금선, 그 다음에 이제 X축, Z축, Y축, 이렇게 구성 요소들, 축이라고 하는 용어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일단 기억을 하고 엑셀 차트를 그려야 되겠습니다. 자, 엑셀에서 차트를 그리는 3가지 단계를 소개하고 있는데, 사실은 3번째 단계는 여기 옵셔널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엑셀에서 차트를 그리는 방법은 데이터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삽입의 차트의 종류를 선택하면 끝이에요. 원래는 아주 간단하게 엑셀의 차트를 그릴 수가 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차트의 모양을 좀 더 다듬고자 할 때는 이제 여기 차트 도구를 활용하게 되는 건데요. 자, 뭐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우리 샘플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로 차트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여기 이제 예시가 있어요. 예시가. 그래서 이거 보시면 물론 가상의 데이터긴 합니다만 대략 이런 데이터입니다. 자, 20세 미만의 인구수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에 따라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 다음에 이제 20대, 30대, 40대가 각각 전체 인구수가 어떻게 됐고 50대 이상은 어떻게 됐는지 이렇게 추이를 보여주는 그런 데이터입니다. 자, 첫 단계가 데이터를 선택하는 단계라고 했는데, 엑셀에서 차트 그릴 때 이때 데이터를 선택할 때에는 데이터의 내용을 설명하는 레이블까지도 같이 선택하는 거예요. 지금 요 사례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A1부터 어디까지? D6까지를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데이터의 레이블들, 이름들까지도 각 값들을 이제 특징 짓는 요 이름들까지도 다 원본 데이터에 포함이 되죠. 자, 이렇게 레이블들이 포함된 상태에서 이게 이제 1단계죠. 그죠? 1단계. 자, 2단계는 뭐냐면 삽입의 차트 종류를 누르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삽입. 자, 근데 그 전에 제가 좀 여러분들한테 양해를 구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이 강의를 촬영하는 이 PC에 아쉽게도 좀 개인적인 문제가 있어요. 제가 실험을 돌려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여기에는 엑셀 2016이 안 깔려 있고 엑셀 2013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인터페이스가 엑셀 2016의 인터페이스랑 살짝 달라요, 모양이. 하지만 기능상의 차이가 거의 없고 인터페이스의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뭐 크게 불편함은 없다. 하지만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은 엑셀 2013인데 하지만 뭐 거의 차이가 없다. 요 점 미리 이제 양해 말씀 구하고, 이제 자, 어쨌거나 데이터를 선택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차트를 그릴 때는 여기 삽입 탭에 가서 차트를 고르면 된다 그랬어요. 보시면 삽입 탭에 표, 일러스트레이션, 추가 기능 옆에 보시면 이렇게 차트라고 있습니다. 차트. 그래서 여기서 이제 모양을 보시면 돼요. 이거 뭐겠어요? 세로 막대형이죠. 그죠? 요거는 가로 막대형, 요거는 방사형, 뭐 이렇게. 그래서 클릭을 살짝 해보면 세로 막대형도 2차원과 3차원 중에 어떤 걸 그릴 건지, 그리고 살짝 마우스를 갖다 대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예시가 나와요. 아래에 이렇게 예시가. 가로 막대형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딱 눌러보면 각각의 이렇게 예시가 이렇게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꺾은 선으로 그릴 수도 있겠죠. 꺾은 선으로도 이렇게 다양한 방식의 데이터, 그러니까 차트를 그릴 수가 있겠는데요. 뭘로 해볼까요? 우리는 예시 삼아 3차원으로 이렇게 세로 막대 한번 그려볼까요? 3차원의 세로 막대형 클릭하면,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제가 차트를 삽입했는데 이게 끝난 거예요. 이게. 네, 만약에 여기다 내가 이제 차트에 제목을 넣고 싶다, 이게 제목이죠. 그러면 여기 제목, 여기 가서 이렇게 선택하고, 예를 들면 시대별, 연령대별, 인구수, 뭐 이런 식으로 이 그래프가, 이 차트가 뭘 나타냈는지에 대한 제목을 여러분 입력하시면 차트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끝. 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차트를 그릴 수가 있는데, 필요에 따라서는 아까 옵셔널한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고 했죠. 이미 그린 차트의 뭐 모양을 바꾸거나
여러가지 편집을 추가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차트 도구를 활용해야 된다라고 앞에 강의 노트에 설명했는데, 차트 도구가 어디 있냐면 이 차트를 선택을 하면, 이렇게 마우스 왼쪽 눌러서 선택을 하면 요 상단에 이렇게 차트 도구라고 뜹니다. 요 차트 도구를 활용하는 건데요. 크게 보시면 디자인 탭이 있고 서식 탭이 있고, 이 중에 주로 이제 우리는 디자인 탭을 이용해서 여러가지 설정을 바꾸게 되죠. 자, 강의 노트 8페이지 보시면, 강의 노트 8페이지, 자, 이렇게 지금 요 과정들을 쭉 보여드렸죠. 해서 만들어지는 것까지 보여드렸는데, 자, 8페이지부터 디자인 탭에 있는 여러가지 기능들 쭉 소개가 됩니다. 우리 하나씩 한번 쭉 이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제일 먼저 여기 앞에서부터 하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만, 중간에 이제 보시게 되면 차트 종류 변경이라고 하는 게 있죠. 자, 제가 아까 고민을 하다가 3D 모양의 세로 막대형으로 그래프를 선택을 했는데 갑자기 후회가 되는 거예요. 아, 괜히 했는데, 난 가로 막대형이었으면 더 멋있었겠는데, 이런 후회. 자, 그러면 차트의 종류를 바꿔야 되겠죠. 예, 그럴 때 새로 다시 데이터를 선택해서 새로 삽입 눌러서 할 필요 없다 이거예요. 기존에 그려진 차트의 모양을 쉽게 바꿀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차트 도구 밑에 디자인 탭 밑에 바로 차트 종류 변경이에요. 자, 이거 클릭해 보겠습니다. 클릭하면, 자, 이렇게 다양한 차트들이 여기 있어요. 혹시 너가 추천하고 싶은 게 있어? 그럼 이거 누르시면 돼요. 추천. 예, 요런 모양들을 추천하고 있죠, 얘가 지금. 하지만 이제 더 자세하게 고르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서 내가 원하는 걸 고르면 돼요. 뭐 꺾은 선으로 바꿀까? 원형으로 바꿀까?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저는 가로막대형의 3D로 바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다고 했죠. 자, 가로막대형의 3차원의 묶음 가로막대형, 이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확인 누르면, 자, 누르는 순간 아까는 세로막대형이었는데 이게 순간적으로 뭘로 바뀌었어요? 가로막대형으로 싹 바뀌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적으로 차트의 모양을 바꾸고자 할 때에는 여기 차트 종류 변경을 누르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옆에 보시면 데이터라고 하는 영역이 있고요. 여기 그 중에 행렬 전환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행렬 전환 어떨 때 쓰는 거냐면 이럴 때 쓰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 원본 데이터를 보시면 행방향은 뭘 나타냅니까? 연령대를 나타내죠. 20대 미만, 20대, 30대, 40대, 그 다음에 이제 50대 이상, 이렇게 연령대를 나타냅니다. 행은. 열은 뭘 나타냅니까? 연대를 나타냅니다. 시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이렇게 시대를 나타내요.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 얘는 지금 이 그래프의 축을 이루는 기준이 뭐냐면 행 기준이에요. 행. 그래서 연령대가 이렇게 쭉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 데이터 계열을 구분하는 기준은 뭐예요? 열이 기준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녹색은 2000년대, 빨간색은 90년대, 파란색은 80년대, 이렇게 이제 그래프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잘 생각해 보니까 내가 원하는 그래프는 이 모양이 아니라 여기 크게 2000년대, 90년대, 80년대 이렇게 이제 축이 나오고, 각 연대별로 50대는 몇 명, 그 다음에 50대 이상 몇 명, 40대는 몇 명, 30대는 몇 명, 이렇게 그게 이제 2000년대가 나오고 90년대가 나오고 80년대가 나오고, 이렇게 해서 주가 뭐가 되냐면, 축의 주가 뭐가 되냐면 열이 되고, 거꾸로 그 다음에 데이터 계열의 주를 행이 되는 이런 형태로 행과 열을 바꾸고 싶을 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예상 가능하시다시피 여기 있는 행렬 전환 버튼 누르시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볼게요. 이거 간단합니다. 그냥 누르면 끝이에요. 자, 왼쪽 버튼 클릭하면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예. 행과 열을 기준을 바꾸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한번 또 누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까 처음 해봤던 모양으로 돌아가는 형태로, 이렇게 요것이 행렬 전환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그 옆에는 데이터 선택이라고 하는 버튼이 있어요. 자, 이거는 언제 쓰는 거지? 이게 궁금하실 텐데, 이럴 때 씁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여기 2열에 아무런 데이터가 없는데, 자, 우리 지금 몇 년대에 살고 있어요? 2017년 살고 있잖아요. 2010년대 데이터가 지금 없어요. 우리 2017년 살고 있는데, 자, 2010년대 데이터를 내가 새로 수집을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요새 출산율이 많이 떨어졌죠. 그러니까 2000년대에 비해서 이제 20대 이하 연령
인구는 좀 줄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데이터를 제가 가상으로 또 넣어볼게요. 6,000명. 자, 20대도 좀 줄어서 예를 들면 뭐 28,000명 네, 이라 칩시다. 30대 인구는 뭐 살짝 소폭 늘어서 35,000명. 네, 40대 인구는 더 크게 늘어서 뭐 예를 들면 28,000명. 네, 그 다음에 50대 이상의 인구도 좀 늘었겠죠. 그래서 뭐 12,000명이다. 예를 들면 자, 이렇게 해서 제가 2010년대에 대한 데이터를 새로 추가했어요. 추가했는데 그래프 한번 보시죠. 요 그래프에도 지금 제가 추가한 데이터가 들어가나요? 반영이 되나요? 반영이 안 되죠. 2000년대까지 밖에 안 나왔어요. 왜 그렇습니까? 처음부터 제가 데이터를 요만큼만 설정해서 그래프를 그렸잖아요. 그죠? 그러니 당연히 요 부분은 포함이 안 되는 것이 당연할 겁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가 포함되지 않게 이미 그래프를 그렸는데 그래프를 그리고 난 이후에 새로운 데이터가 추가되거나 아니면 기존의 데이터가 이렇게 있지만 나는 예를 들면 80년대 90년대까지만 보여주고 싶다라든가 이렇게 처음에 선택한 원본 데이터의 범위를 사후에 바꾸고 싶을 때 그럴 때 하는 것이 디자인 탭에 있는 데이터 선택이에요. 자, 눌러보겠습니다. 데이터 선택 클릭하게 되면 자, 여기 차트 데이터 범위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아까 제일 처음에 제가 차트 그리는 순서 스텝 1에서 선택했던 데이터의 영역입니다. 지금 보시면 A1에서 D6까지만 선택되어 있죠. 2열이 선택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010년대가 안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나는 이걸 다시 바꾸겠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오른쪽에 있는 이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클릭하고 자, 다시 지정을 하는데 A1부터 어디까지? E6까지. 아까는 D6까지 였잖아요. 이거를 다시 E6로 바꿔주는 거죠. E6까지로 해서 한번 다시 클릭하고 왼쪽 클릭하고 다시 한번 확인 누릅니다. 확인 누르면 자, 어떻게 됐어요? 아까는 없었던 2010년대가 새로 이렇게 생기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방금 보신 예시처럼 데이터 선택은 뭔가 이 출력하고자 하는 데이터의 범위를 조정하거나 아니면 새로 추가하거나 변경하거나 할 때 그럴 때 데이터 선택 기능을 사용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맨 앞에 쪽을 보시면 차트 레이아웃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레이아웃은 한국말로 뭐라 그래요? 레이아웃은 배치라고 합니다. 배치. 각 요소를 어디에 어떻게 배치할 것이냐 이것이 레이아웃이에요. 네, 그래서 레이아웃에서는 이제 다양한 요소들 중에 어떤 요소들을 출력하고 어떤 요소들을 출력하지 않을 것인지 이런 것도 선택할 수 있고 또 만약에 어떤 요소를 출력을 한다면 그 요소를 위에다 표시할지 아래에다 표시할지 왼쪽에 표시할지 오른쪽에 표시할지 이렇게 배치, 위치를 조정하는 것을 우리가 차트 레이아웃에서 조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차트 요소 추가를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자, 차트 요소 추가를 클릭해 보면 자, 지금 보면 축 이렇게 있는데요. 보시면 지금 현재 이 그래프에는 가로축, 세로축 다 들어 있어요. 근데 나는 뭐 예를 들면 가로축 없애고 싶다. 그러면 가로축을 없애면 가로축이 이렇게 없어져 버리죠. 다시 가로축을 추가하고 싶으면 다시 클릭하면 가로축이 추가되고 이런 식으로. 자, 그런 식으로 축도 추가하거나 뭐 조정하거나 할 수 있고 축 제목도 추가하거나 빼거나 할 수 있고 지금 축 제목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죠. X, Y 다. 그 다음에 차트의 제목을 지금 위에다 표시했는데 이거를 뭐 다른 데로 뭐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없앨 수도 있고 다른 옵션을 줄 수도 있고 이렇게 자, 여러 가지 기능들을 이렇게 지금 요 밑에 있는 걸 범례라고 아까 부른다고 얘기를 했는데 범례가 아래쪽에 있는 거를 위쪽으로 옮길 수도 있고 왼쪽으로 옮길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도 옮길 수 있고 이렇게 차트에 표현하고자 하는 요소를 새로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기능 또는 그 요소의 위치를 사방 중에 어디로 할지를 변경하는 기능 이런 것들이 차트 요소 추가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차트 요소 추가에서 제일 자주 활용하는 매우 유용한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데이터 레이블이라고 하는 거예요. 데이터 레이블은 뭐냐면 자, 여러분 지금 이 그래프 보시면 이게 이제 보조 눈금이 있어서 대략 어떤 값인지를 알 수 있죠. 지금 보면 예를 들면 얘는 만에 살짝 못 미치는 값이고 얘는 만보다는 좀 크지만 15,000보다는 좀 작은 값이고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대략 짐작은 할 수 있는데 정확하게 그 예를 들면
2010년대에 50대 이상이 몇 명인지는 안 나오죠, 여기. 값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이럴 때 요 옆에 아라비아 숫자로 실제 이 값이 얼마인지를 보여주면 좋잖아요. 그 값을 뭐라 그러냐면 데이터 레이블이라 그래요. 자, 그래서 데이터 레이블을 예를 들면 여기 뭐 데이터 설명선이 아니라 기타 데이터 레이블 옵션에 가서 예를 들면 값을 출력해라 이렇게, 그리고 값과 지시선을 표시해라. 지시선 필요 없으면 이건 없애야 되는 거죠. 값만 표시해라. 그리고 표시를 할 때에는 예를 들면 표시 형식도 이렇게 다양하게 지정할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숫자로 표시하고 1000 단위로 구분해서 표시해라. 뭐 예를 들면 이런 걸 다 이제 지정을 해서 보여주게 되면 데이터의 레이블을 이렇게 우리가 옵션에 따라서 데이터 레이블을 표시할 수가 있게 되죠. 자, 똑같은 방식 뭐 이것도 지시선 필요 없고 뭐 예를 들면 숫자로 4자리 끊어지게 보여줘라. 요것도 마찬가지. 뭐 숫자로 해서 4자리 끊어지게 보여줘라. 요것도 마찬가지. 숫자로 해서 4자리 끊어지게 보여줘라. 이렇게 하면 자, 이제는 요 값은 12000이구나. 요 값은 9319구나. 이렇게 값도 알 수 있다는 거죠. 전반적인 추세도 보고 값도 알 수 있게끔 해주는 요소가 이 데이터 레이블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차트의 구성 요소들이 있지만 데이터 레이블은 좀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옆에는 빠른 레이아웃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있는 요소들 있죠. 축 제목, 차트 제목, 데이터 표 이런 것들은 내가 일일이 수동으로 뭐 넣었다 뺐다, 뭐 왼쪽에 넣었다 오른쪽에 넣었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일일이 하나하나 세팅하려면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가겠죠. 반면에 이제 빠른 레이아웃을 선택하게 되면 사전에 정해진 디폴트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바꿀래? 이 디폴트로 바꿀래? 요렇게 바꿀래? 요렇게 바꿀래? 요렇게 바꿀래? 다양한 옵션들이 있죠. 사전에 정해진.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사전에 정해진 양식에 따라서 그 양식으로 한꺼번에 쫙 바꾸고자 할 때, 그럴 때는 여기 옆에 있는 빠른 레이아웃을 적용할 수 있다. 그것도 이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차트가 이제 요런 컬러에 요런 톤에 요런 색깔로 그려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알록달록한 색깔이 나는 별론데, 예를 들면 다른 컬러 코드, 뭐 단색, 이렇게 단색 코드를 쓰고 싶다. 그러면 이거 이제 색깔 코드를 바꾸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색깔을 쓰더라도 뭐 요런 컬러 톤, 나는 요런 컬러 톤, 요런 컬러 톤, 본인의 이제 원하는 컬러 톤에 따라서 색상 프로필을 바꿔주는 기능이 여기 있는 색 변경 기능이에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뭐 바꿀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바뀐 것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요 개별 요소 하나하나에 대해서도 다 설정할 수가 있어요. 어디서 설정할 수 있냐면 여기 서식 탭에 가서 이따가 배울 서식 탭에 가서 설정할 수 있는데, 뭐 배경은 까만색, 뭐는 뭐 글씨나 해서 이거 일일이 다 설정하려면 되게 힘들겠죠. 그래서 보다 빠르게 여러분들 원하는 차트의 모양을 선택할 수 있게 여기 차트 스타일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펼쳐보시면 사전에 정해진 여러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여기 좋은가? 여기 좋은가? 여기 좋은가? 여기 좋은가? 예를 들어서 어두운 바탕에 내가 어딘가에 이 그래프를 삽입할 거라고 하면 이런 스타일 6도 꽤 쓸만한 옵션이 되겠죠. 요 모양으로 할까? 요 모양으로 할까? 해서 이렇게 선택을 하면 굉장히 짧은 시간에 그럴듯하게 멋있는 그런 차트를 쉽게 만들 수가 있게 되죠. 요것이 차트 스타일 기능이다. 이것도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닫을게요. 마지막 이제 다 설명했죠. 다 설명했는데 하나 설명 안 했어요. 차트 이동이라는 거 설명 안 했는데, 자, 지금 우리가 그린 요 차트는 이 워크시트 안에 포함되어 있는 형태의 하나의 개체로만 표현이 됐죠. 근데 이거를 내가 예를 들면 어떤 독립된 형태의 차트 개체로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요 차트 이동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워크시트에 현재 삽입되어 있는 상태죠. 차트 그리기에 워크시트에 삽입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게 아니라 나는 전체가 하나가 차트인 새로운 시트로, 독립된 시트로 이 차트를 삽입하고 싶다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확인해 볼게요. 확인 누르게 되면 차트 1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트가 생기면서 이 시트 전체가 뭘로 바뀌는 거예요? 이 시트 전체가 방금 선택한 그 차트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차트 이동 기능도 있다. 이렇게 디자인 탭에 있는 기능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 옆에 있는 서식 탭 한번 눌러보시면 요건 이제 자잘하게 하나하나 수정하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예. 사실은 차트 도구에 서식만 그 기능을 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 홈 탭에서 뭐 텍스트를 몇 포인트로 할 거냐, 뭐 어떤 글꼴로 할 거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요, 지금 여기 데이터 레이블이 있는데 이 데이터 레이블들을 내가 글씨 너무 작은데 좀 글씨 크게 하고 싶다. 여기 홈 탭에서 글씨 크기 키우기, 이걸로 키우시면 돼요. 이렇게 글씨가 점점 커지죠.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하나 둘 셋 키우고, 이것도 하나 둘 셋 키우고, 이것도 하나 둘 셋 키우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예를 들면 더 키울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더 잘 보이게 이렇게, 네, 글씨를 키울 수가 있어요. 자, 이거 2000년대 이것도 너무 작아서 안 보이죠? 글씨를 키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폰트도 바꿀 수가 있어요. 맑은 고딕 싶고 나는 경고딕이 좋겠는데, 바꾸시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바꾸는 기능이 있고요. 자, 아까 이제 설명 못한 차트 도구의 서식에 가면 예를 들면 요 차트 도형, 이게 이제 하나하나마다 도형이죠. 여기에다가도 효과를 줄 수가 있다니까요. 자, 지금 보시면 요건 이제 이런 연한 초록색이 칠해져 있는데, 예를 들면 이거를 빨간색으로 채워라. 그럼 이게 빨간색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우리 효과도 줄 수 있죠. 예를 들면 여기에 뭐 그림자를 넣어라, 아니면은 뭐 많이 쓰는 뭐 반사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 추가적으로 필요하면 효과를 뭐 넣을 수도 있는 거죠. 네, 뭐 이렇게 그림자 효과 이런 거 넣을 수도 있고, 네, 모든 효과가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사전에 정해진 스타일에 따라서 조금씩 내가 선택한 것들이 바뀔 수도 있고요. 3차원 회전 같은 경우는 설정을 해도 먹히지 않나요. 예, 그런 뭐 한계는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각각에 대해서 이렇게 뭐 그라데이션 효과를 줄 수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효과를 여기서 이제 줄 수가 있고요. 서식에서 텍스트에 대해서는 뭐 이런 효과 줄 수 있어요. 이 워드 아트 효과가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이런 글씨로 싹 바꾸라든가, 지금 바뀌었죠. 네, 그 다음에 뭐 여기에 이제 뭐 네온 효과를 줘서 이렇게 뭐 빛나게 하라든가, 네, 근데 뭐 축제모, 그러니까 축에 있는 레이블을 이렇게 뭐 하는 거는 사실 좀 오버죠. 안 이쁘죠. 하지만 뭐 축이 아니라 그래프의 제목이라든가 차트의 제목이라든가 이런 거는 여기 서식에 들어가셔서 워드아트 효과를 이용을 하시면 보다 더 이렇게 돋보이게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차트 도구의 서식까지도 우리가 개략적으로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차트 그리는 기능들에 대해서 쭉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에게 도전 과제가 하나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연도가 있죠. 예, 95년. 예, 참고로 이거는 저의 체중은 아닙니다. 95년에 65, 96년에 72, 97년에 78, 뭐 이렇게 쭉 변화해서 99년에 90인 사람이 있는데, 내가 그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95년에 65였다가 96년에 70이었다가 97년에 78이었다, 이런 거를 꺾은선 그래프로 이렇게 보여주는, 그걸 이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한번 이 대목에서 동영상을 잠깐 중지시키고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면 되게 쉬워 보이는 문제인데 쉽지가 않다는 거를 아시게 될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자, 이게 왜 쉬워 보이는데 쉽지 않냐? 우리가 배운 대로 한번 그대로 해볼게요. 우리가 배운 거에 따르면 표현하고자 하는 데이터들을 모두 선택해서, 예, 그러니까 이렇게 선택해야 되겠죠. 선택해서 뭐 하면 됩니까? 삽입에 가서 꺾은선 그래프 가서 꺾은선 그래프만 딱 클릭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이렇게 하면 딱 돼야 되는데 어떻게 나와요? 이상하게 나오죠? 어떻게 나왔어요? 밑에는 1, 2, 3, 4, 5 이렇게 돼 있고, 체중은 요 거의 바닥을 깔고 있고, 연도를 값으로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완전 엉망진창이 됐어요. 그죠? 우리가 원한 건 뭐예요? 밑에 X축의 연도가 95, 96, 97, 98, 99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체중이 65, 72, 78, 84, 90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안 나오고 이렇게 이상하게 나오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고치죠?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우리 강의 노트에 제가 몇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냐면, 두 가지 해법이 있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죠? 두 가지 해법이 있다. 자, 어떻게 하면 두 가지 해법이 있는가? 자, 복잡한 해법이 있고 간단한 해법이 있는데요. 먼저 복잡한 해법. 복잡한 해법은
자, 앞에서 살린 요 그림을 다시 재조정하는 방법이에요.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러분은 연도를 값으로 표현하고 싶었어요? 연도를 값으로 표현하고 싶지 않았죠, 지금. 우리는 체중 변화만 표현하고 싶었어요. 근데 연도까지도 데이터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이 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택된 데이터에서 없애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사전에 선택된 데이터를 사후에 변경하는 기능들, 그게 다 어디에 들어있다 그랬어요? 데이터 선택에 들어있다 그랬죠. 자, 그래서 데이터 선택을 누르는 겁니다. 데이터 선택을 눌러보면, 지금 보면 연도와 체중 변화가 둘 다 표현되고 있는데, 뭐는 값으로 표현하면 안 돼요. 연도는 표현할 필요가 없는 거였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제거해야죠, 제거. 예. 그러면 순간 쫙 바뀌어요. 이제 일단 원하는 모양이 됐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죠. 뭐가 문제가 있냐면, 밑에가 연도가 안 나오고 뭐가 나와 있어요? 1, 2, 3, 4, 5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가로축의 레이블이 지금 현재 잘못 설정되어 있다는 거죠. 1, 2, 3, 4, 5로.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꿔야 되겠죠. 예, 뭘로 바꿔요? 여기 나와 있는 95부터 99로 바꿔야 될 거예요. 자, 이거 어떻게 하느냐? 여기 나와 있는 편집 누르시면 돼요. 가로축 레이블에 편집을 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G2에서 쭈루루 긁어서 G6까지를 참조해서 축 레이블로 써라. 확인 누르고 확인 누르면 이렇게 95, 96, 97, 98, 99 이렇게 되고, 이렇게 체중 변화가 짜자자장 나오는, 우리가 원래 당초에 원했던 그림으로 나오게 된다. 자, 요것이 첫 번째 방법이에요. 두 번째, 더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 얘가 왜 연도를 굳이 값으로 보여주려고 했을까요? 예, 아까 데이터 이렇게 선택했을 때, 그 이유는, 자, 요거랑 비교해 보시면 이유를 더 빨리 아실 수 있는데, 요거랑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얘는 20대 이하, 20대, 30대, 40대, 50대를 값으로 표현해 주려고 안 했어요. 왜 안 했죠? 그거는 이 값들에 대한 제목이 빈칸이었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제목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얘는 연도라고 하는 이 값들의 제목이 있어요. 레이블이. 그러면 얘도 뭔가 표현해야 되는 값이구나 라고 엑셀이 착각을 해서 이 값을 축의 레이블로 쓰지 않고 뭘로 쓰는 거예요? 표현하는 값으로 써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방법, 더 간단한 방법은 뭐냐면, 이거를 잠시 딜리트해요. 이게 어떤 정해진 값, 표현하고자 하는 값이 아니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엑셀한테. 이렇게 요 값을 지워준 상태에서 G1부터 H6까지를 이렇게 선택하고, 그 다음에 삽입에 가서 이렇게 가서 꺾은 선만 딱 클릭해주면 끝이에요. 끝. 예, 똑같죠. 결과가 똑같은데 아까보다 훨씬 간단하게 해결했어요. 요것만 지움으로써 아주 간단하게 해결을 했다. 그래서 여러분 축 제목을 쓰고자 할 때에는 그 축의 값에 해당되는 거에 레이블을 달면 안 된다라는 것도 이번 기회에 꼭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차트 만들기의 기본 기능 살펴봤는데, 자, 조금만 더 부가적인 설명하고 차트 부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OLE 개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자, 우리가 그린 요 차트, 요런 차트 하나하나가 사실은 OLE 개체입니다. 이 OLE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개념인데, Object Linking and Embedding의 줄임말이에요. 오브젝트는 개체죠, 개체. 여기서 얘기하는 개체는 표가 될 수도 있고요, 차트가 될 수도 있고요, 뭐 엑셀의 시트가 될 수도 있고, 뭐 그 다음에 아니면 뭐 이렇게 도형으로 이렇게 파워포인트에서 그린 그림이 될 수도 있고, 이 슬라이드 될 수 있고, 모든 게 다 개체예요. 이 개체를 다른 파일에 있는 개체를 링크할 수도 있고, 또는 인베드는 뭐예요? 이 안에 꾸겨 넣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인베드 시킬 수도 있고 하는 일련의 기술을 OLE라고 부르는 거죠. 작성된 프로그램이 파워포인트냐 엑셀이냐, 그 개체를 만든 프로그램이 파워포인트냐 엑셀이냐 워드냐에 관계없이 만들어진 최종 결과물이 다른 프로그램에 의해서, 여기서 얘기하는 프로그램은 오피스 제품의 하나인 겁니다. 다른 오피스 프로그램에 의해서 쉽게 공유될 수 있도록 만드는 기술이 OLE라고 하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엑셀을 이용해서 차트를 만들면 이 차트는 워드에도 그냥 갖다 붙여넣기 하면 바로 삽입이 되고, 파워포인트 같은 데도 그냥 붙여넣기 하면 바로 삽입이 돼요. 자, 그런데 이 OLE 편집과 관련해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오해가 있어요. 오해는 뭐냐면,
한번 이런 식으로 엑셀에서 그린 차트를 워드나 파워포인트에 삽입을 하고 나면 그 이후에는 재편집이 불가능한 줄 알아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10주차 실습 파일 중에 bsp10_exer.docx라고 하는 파일이 있어요. 이거 더블 클릭해 보겠습니다. 따닥 보면 자 MS 워드가 실행이 되죠. 자, MS 워드가 실행이 되고 이 워드에는 첫 페이지에 뭐가 삽입되어 있냐면 그래프가 하나 딱 삽입이 되어 있어요. 자, 이게 이제 뭔지 잘 모르겠지만 1월에 250, 2월에 263, 3월에 277 이렇게 했는데 삽입을 해놓고 나서 봤더니 예를 들면 한참 있다가 내가 잘못 입력한 걸 알았어요. 예를 들면 이게 277이 아니라 예를 들면 285여야 돼. 예. 그러면 지금 이 그래프를 수정해야 되죠. 277이 3월이 277이 아니라 285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 그래프를 수정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엑셀이 아니라 워드잖아요. 그러면 참조하는 게 없는데 어떻게 수정을 하지? 이런 이제 난감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하지만 항상 되는 건 아니지만 이 객체가 깨지지 않은 OLE 객체로 정상적으로 삽입이 되어 있다면 사실은 이 277을 285로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금 설명드리려고 하는 OLE 객체로서의 차트가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편집하느냐? 이 차트를 클릭해요. 클릭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한번 눌러보세요. 자, 오른쪽 버튼 눌렀을 때 데이터 편집이라고 하는 이 메뉴가 이렇게 활성화돼서 보인다. 그러면 수정 가능한 객체예요. 이 객체는 OLE 객체로서 삽입된 객체라고 보셔도 무방해요. 만약에 이게 안 떴다? 그럴 경우에는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그건 그냥 그림으로 그래프를 그냥 바꿔서 삽입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때는 수정이 불가능해요. 하지만 OLE 객체로서 이 그래프가 삽입이 되어 있다면 뭐가 뜨는 거예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렀을 때 데이터 편집이라는 메뉴가 뜨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뭘 누르시면 되냐면 이거 누르시면 돼요. 데이터 편집 클릭합니다. 클릭을 하면 자, 난데없이 엑셀이 뜹니다. 자, 요 엑셀은 제가 이 강의 노트 요걸 만들 때 실제로 제가 작업했던 엑셀이에요. 이게 수입의 변화였네요. 보니까 250, 263, 277인데 277이 아니라 얼마라고요? 285라고 해야 된다 그랬죠. 자, 이거를 엔터를 땅 치는 순간 어떻게 돼요? 285로 이 값이 싹 바뀌고요. 다 됐죠? 다 됐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걸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닫고 이제 넘어가면 되는 거죠. 원래대로. 그래서 그냥 여기 닫기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누르면 자, 다시 워드로 돌아갔을 때 아까는 270 몇이었잖아요. 이게 285로 이제는 바뀌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이게 이제 이 객체는 OLE 객체로서 제대로 삽입이 돼서 사후 편집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엑셀에서 그린 그래프를 OLE 객체로 이렇게 붙여넣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그거는 이제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보세요. 예를 들면 지금 이 체중 변화 그래프 이걸 내가 만약에 삽입한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이제 왼쪽 버튼 누르고 선택해서 오른쪽 눌러서 복사하죠. 복사. 그런 다음에 이제 워드로 넘어가게 될 텐데 워드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붙여넣기 하셔야 됩니다. 자, 붙여넣기 컨트롤 V를 딱 누르면 붙여넣고 난 다음에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네, 보시면 첫 번째는 대상 테마 사용 및 통합 문서 포함이고요. 두 번째는 대상 원본 서식 유지 및 통합 문서 포함이고요. 자, 얘는 쇠사슬 아이콘으로 되어 있는데 대상 테마 사용 및 사용자 데이터 연결, 이거는 원본 서식 유지 및 데이터 연결, 맨 끝에 건 그림이에요. 자, 일단 맨 끝에 걸로 삽입하시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사후 편집이 불가능해져요. 왜냐면 OLE 객체가 아니라 그림으로 붙여넣기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자, 만약에 여기 쇠사슬 그림 있는 거에 요 둘 중에 하나로 붙여넣기를 하셨다. 그러면 사후 편집이 됩니다. 되지만 단 전제의 조건이 있어요. 원본 엑셀 파일이 같은 폴더에 항상 같이 붙어 있어야 돼요. 왜냐면 이거는 그 원본이 되는 엑셀 파일을 이 워드 파일에 같이 인베드 하는 게 아니라 링크만 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링크만. 그래서 저는 요 두 개의 옵션은 추천드리지 않아요. 네, 여러분들한테 추천하고 싶은 옵션은 앞에 두 개죠. 앞에 두 개. 요렇게 삽입하거나 요렇게 삽입하거나. 지금은 이렇게 삽입하나 이렇게 삽입하나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이게 어떤 차이를 가져오냐면 경우에 따라서 이 색깔이 바뀔 수가 있어요. 색상 코드를, 색상 테마를
워드에 있는 거를 사용할 거냐, 아니면 엑셀에 원래 있던 것들을 그대로 서식을 유지해서 갖고 올 거냐를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로 이렇게 선택을 하시게 되면 이 파일을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렀을 때 뭐가 떠요? 데이터 편집이 이렇게 뜨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만약에 여러분이 이렇게 그림으로 삽입했다 그러면 이거 클릭했을 때 마우스 오른쪽 눌러도 데이터 편집 떠요, 안 떠요? 안 떠요. 그래서 각별히 주의하셔야 된다, 이 말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차트까지 하고 이제 이 첫 번째 동영상을 잠깐 끊을 거예요. 이게 양이 너무 길어지면 여러분들 집중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차트까지 한번 찍고 그 다음에 이제 함수를 두 번째 파트로 찍을 건데요. 자, 보십시다. 차트의 마지막 기능은 요거 이제 보여주려고 해요. 자, 이거 보세요. 이거 멋있어요. 자, 이게 애니메이션 효과를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데, 자, 지금 이제 제가 애니메이션을 넣었어요. 아까 보신 건 분명히 차트였죠. 근데 제가 마우스 왼쪽 버튼 한번 딱 누르면 촥 뜨죠. 또 누르면 촥 점이 뜨고, 누르면 뜨고, 또 누르면 뜨고, 또 누르면 뜨고, 또 누르면 떠요. 짠! 멋있죠? 자, 파워포인트에 애니메이션 효과 넣는 거는 전에 배웠죠. 근데 이거는 뭐냐면 지금 보시면 이거 이제 차트 개체예요. 마우스 오른쪽 눌러보면 얘도 데이터 편집이 떠요. 그 얘기는 OLE 개체로서 이 차트가 지금 현재 삽입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자, 이런 차트를 OLE 개체로 삽입하면 이 차트에 특별한 애니메이션 효과를 주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자, 이걸 이제 어떻게 주는지를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파워포인트를 새로 한번 띄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아이고 자, 새로운 파워포인트, 예, 그래서 새 프레젠테이션,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요. 우리가 앞에서 실습했던 요 체중 변화, 요 차트를 한번 제가 복사 이렇게 붙여서 요 파워포인트에, 예, OLE 개체로서 붙여넣기 해볼게요. 컨트롤 V 하면, 자, 여기 이제 붙여넣기 할 수 있는데, 요거 대상 테마 해서 이렇게, 예, 첫 번째 옵션으로 다 해서 이렇게 이제 좀 멋지게 일단 크게 보이게 하고요. 이게 너무 안 보이죠? 네, 글씨도 좀 이렇게 키워주고, 네, 요것도 좀 이렇게 글씨도 키워주고, 그래서 제가 이제 버튼을 딱 누를 때마다 요 체중 변화가 착착착착 옆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그런 이제 애니메이션 효과를 넣는 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게 이제 지금 차트죠. 요 차트에 애니메이션 효과를 주려면 어디를 가야 됩니까? 우리 애니메이션 탭에 가야 돼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착 펼쳐지고 착 펼쳐지고 착 펼쳐지고, 이건 이제 소위 얘기하는 닦아내기 효과거든요. 자, 닦아내기 효과를 이렇게 주는데, 이렇게 닦아내기 효과를 딱 주면 지금 뭐 방금 미리 보기 화면 나오셨습니다만, 이게 이제 전체 개체에 대한 닦아내기 효과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이거를 이제 효과 옵션을 한번 가보세요. 효과 옵션을 가면은 효과의 방향도 설정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우리는 사실은 체중이 95년부터 99년 방향으로 가야 되니까 오른쪽으로 가야 되겠어요? 왼쪽에서 가야 되겠어요? 왼쪽에서 가야 되겠죠. 그리고 이게 지금 효과 옵션에 뭐가 있냐면, 밑에 이거 보시면 하나의 개체로 갈래? 계열별로 갈래? 항목별로 갈래? 이걸 선택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는 지금 하나의 개체로 가면 차트가 통째로 펼쳐지니까 재미가 없죠. 우리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계열별로 또는 항목별로. 이게 이제 항목별이죠. 계열은 체중 변화라고 하는 계열 하나니까 항목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쫙 나오고 쫙 나오고 쫙 나오고 쫙 나오고 이 효과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효과 옵션에 가서 이렇게 항목별로 혹은 계열별로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옵션의 방향을 설정을 해주면 OLE 개체로 sab입된 이 차트가 애니메이션을 했을 때 클릭하면 나오고, 클릭하면 또 나오는 이런 식으로 슬라이드 쇼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엑셀의 차트 기능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일단 1차 동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함수는 바로 연이어서 2차 동영상에서 소개해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